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10월 11일 삼성전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잠정 실적 발표가 끝이 났고 어닝 쇼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될 이슈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포인트들 요소만 하나씩 좀 짚어볼 거고 제가 추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또 계속 리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HBM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방향인데 외국인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삼성전자 관련된 리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운드리 분사와 이제 실적 그 다음에 기술력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TCNCF라는 본더 방식을 계속 고집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TCNCF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이 본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R머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본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나온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도 TCNCF 방식보다 MR머프 방식이 훨씬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얘기에 따르면은 TCNCF 방식보다 MR머프 방식으로 해서 생산하는 생산 시간이 한 1.8배 더 좋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더에서도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수율 부분적인 거나,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이 전자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상당히 문제되는 이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퀄 테스트에서 발열되는 부분에 이슈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발열과 관련해서도 MR버프 방식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퍼를 투입을 해서 이제 나오는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TAT 시간이 거의 뭐 8배에서 9배 정도까지 차이 난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기술력에서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기술력이 차이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TCNCF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뭐 다른 방식이나 TCNCF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머프 방식으로 뭐 기술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뭔가 지금과 다른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 본더 방식이 좀 다르고 있고 기술 차이가 난다 정도만 인지를 해두시고 삼성전자가 무언가 액션을 하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본더를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개선이 되거나 본더 방식을 바꾸는 방향의 흐름이 나와줘야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BM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상황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놓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다음에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에 대해서 과잉 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 최근에 어저께 이제 발표되었던 TSMC 9월달 실적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으로 가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HBM3 5세대 제품의 연말 정도 때 납품 소식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단 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에 돌입,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증이 획득한 것으로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되고 있는데 올해 뭐 이제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오보가 나오고 있는 사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아마 시장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하이닉스의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공급처를 다양하게 하길 원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뭔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는 활동이 원가 절감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공급처를 다각화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이 공급받고 있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를 놓을 리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 부분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HBM3 5세대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안에 그다음에 뭐 좀 더 길어지면은 내년 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연말 안으로 이제 이 5세대 제품을 공급하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순매도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조금 방향을 틀었었는데 장마판에 이렇게 좀 매도세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나 금투보험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로 오늘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월 10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하방 베팅을 좀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었는데 아마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승 포지션을 잡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기대감인데 다음 주까지 해서 수급 동향을 조금 지켜보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조금 더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또 상승으로 베팅할 수 있을지 이 방향을 좀 지켜보면서 그날 수급 동향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와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면은 파운드리 인력 부분을 메모리로 이제 이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부분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모리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언급했던 파운드리나 이제 시스템 LSI 사업 분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일축은 하긴 했지만 만약에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를 삼성전자와 분사시켰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의 오로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만 사업성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에는 뭐 없다라고 일축은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되는 부분은 이 GA 공정의 수율과 관련된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율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TSMC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객사를 조금 뺏어 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형국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TSMC가 이제 HBM 관련해서 코스 패키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여기와 관련해서 아이큐브 패키징 이제 비슷하게 이름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도 이제 2.5D 관련해가지고 코스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 관련된 기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안 좋다, 거의 이제 끝이 났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어저께 발표했던 잠정 실적 자체가 저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 대비 이제 싸냐 비싸다라는 판단을 할 때 저는 좀 싸다라고 판단할 때는 PBR 기준으로 좀 많이 판단을 하는데 PBR이 거의 10년 동안 최저치에 와 있는 수준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온통 AI 쪽만 모두 눈여겨 관심을 받고 있고 이 AI와 관련해서 실적 부분들이 지금 눈높이가 거의 이 최상단 위치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기대치에 요만큼밖에 못 왔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절대적인 실적 수치만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